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명운동은 어떤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정치나 구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한데요.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통반장들을 동원해 거리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통별로 서명 인원이 할당됐고 대리 서명을 암시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구로구는 지난해 12월에 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시유지인 거리공원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겁니다. 그 결과 3만 4천여 명이 찬성 서명에 동참했고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선 지난 4월에 사업에 대한 찬반이 공존해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안건을 지난 12월에 이어 또 한 번 보류 처리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만 몇 천이니까 또 찬성하는 사람을 3만 몇천 명 해왔다고 그런 거 볼 때 이게 너무 격렬하게 이게 지금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 간의 지금 갈등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추진한 서명운동에 을 지역의 통반장들이 동원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각 통별로 할당된 서명 인원은 50명씩이었습니다. 주민 커뮤니티엔 외지인에게도 서명을 받거나 대리 서명을 암시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구에선 불가피하게 통반장들을 동원했지만 외지인에게까지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별로 50명씩 서명 목표 인원을 정해놨지만 강제성은 없었고 찬성 여론이 훨씬 많다는 부분을 부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아무리 목적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학계의 의견입니다. 서명운동도 일종의 참여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참여는 가짜 참여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강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로구는 통별로 서명을 받아올 목표 인원을 정해놓은 점과 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해 오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의견이 다른 이들도 납득할 수 있게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노원구가 당구개혁 영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불암산역인데요. 주민 의견 수렴은 끝났고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구개혁 영명을 변경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지역의 이미지를 낙후된 곳으로 고착시킨다는 주민 불만이 많기 때문이라고 노원구는 개정 배경을 설명합니다. 당고개라는 명칭은 옛날 이 지역 고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몸에 지니던 돌을 쌓아둔 자리가 성황당으로 형성됐다는 설에서 유래됐는데 이 이름이 곳곳에 흔한 지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상계 3사동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당구개혁 인근에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영명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미신적인 그런 의미, 신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로 주민들이 이제 그런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개명해달라는 요구가 15년 이상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새 영명에 대한 주민 공모를 거쳐 30개 영명이 제시됐습니다. 이 중 불암산역이 노원구 지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는데 불암산역은 주민의견 수렴에서도 과반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구 심사를 마친 당구개혁 영명 개정은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까지 이뤄져야 확정됩니다. 노원구는 과거에도 영명 개정을 시도했으나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넘기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정부 요청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제될 지역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세부 구상까지 발표했습니다. 해제 지역과 규모는 11월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회의를 마치자마자 약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일단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정부 정책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와 협업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면 그 이후에 백약이 무효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제안을 깊이 고민한 끝에 이에 핵심인 해제 대상지 물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 기준도 나왔습니다.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 주요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힌트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원칙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훼손돼서 녹지로서의 기능을 다한 곳 위주로 검토한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 구상도 내놨습니다. 현재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20년 전세자가 주택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자 합니다. 앞서 시는 7일 개발 제한 구역 대부분을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규모는 오는 11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 일대에 지난 6월 명동스퀘어라는 새 이름이 지어졌죠. 이번엔 새로운 BI를 선보였는데 4가지 색의 각기 다른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명동스퀘어의 첫 이니셜 M을 형상화한 로고입니다. 명동스퀘어가 대한민국을 빛나게 할 4개의 광장을 품었다는 뜻을 가진 만큼 4가지 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알파벳 CMYK. 빛의 기본 구성인 4개의 원색을 접목했다는 게 중구의 설명. C스퀘어는 을지로 입구역 사거리를 일컬으며 휴식과 쉼, 여유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M스퀘어는 열정 가득한 명동길을 의미하며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간으로, Y스퀘어는 쇼핑과 먹거리, 관광 인프라가 밀집한 롯데백화점에서 명동길 초입으로 가장 많은 미디어와 유동 인구가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K스퀘어는 신세계백화점 주변으로 각종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11월 신세계백화점에 새로운 전광판이 설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하나은행과 롯데백화점, 교원빌딩 등의 전광판이 설치됩니다. 또한 올해 마지막 날은 대형 전광판 앞에서 새해맞이 카운트 행사를 열어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게 중구의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 코엑스몰 일대와 지난해 연말 선정된 명동 관광특구 일대, 그리고 광화문 광장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가 도산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브릭장난감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는데요. 독립의 결정적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커우 공원 의거, 일본 육군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 등 침략군 핵심 인물 처단에 성공, 일제에 대한 항고 의지를 높였던 현장이 브릭으로 재현됐습니다.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인 하얼빈역, 3.1 만세운동에 참여, 독립의 기치를 높인 유관순 여사의 결연한 의지도 작품 속에 담겼습니다. 케이크에서 보던 유관순 누나가 여기에서 블로그로 있어서 참 신기했고 재미있었어요.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린 도산공원에서 광복 79주년을 기념해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홍범도, 조명하, 이봉창, 김상옥 등 독립투사들의 결정적 장면을 재현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쉽게 독립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실제 활동을 디오라마 형태로 재현을 하고 그 장면을 또 크게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 작품을 보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정신이나
기상을 본받는 그 전시로 생각하고 기획했습니다.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전시회는 도산공원에서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 한강 리버버스의 새 이름이 한강버스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실시한 시민공모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선박과 선착장 모습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강버스는 10월부터 5개월간 시범 운항을 거친 뒤 내년 3월 공식 운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한강에 새로 도입할 수상교통버스를 공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강버스. 한강이라는 공간과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버스를 조합했습니다. 선박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을 배색했습니다. 외형은 쌍둥선 형태를 갖추고 있고 교량이 많은 한강 특성을 고려해 선박 높이는 낮췄습니다. 로고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강의 희읍과 강, 커뮤니티의 상징을 결합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직관적이면서 익숙하고 또 쉬운 명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한강에서 운항하는 수상 대중교통 수단임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는 오늘 10월 취항합니다. 하지만 정식 운항이 아닌 시범 운항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2척이, 이후 연말까지 6척이 순차적으로 한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선착장도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착장은 1층과 2층 두 가지 유형입니다. 승객 대기 공간은 물론 편의점과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입점합니다. 외관은 한강의 넓고 잔잔한 경관과 잘 어울리게 설계했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타입 모두 옥상을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디자인했고요.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개최가 가능하고 특히 시는 시범 운항 5개월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선박 검증과 비상대응 훈련 등 총 5가지를 단계별로 꼼꼼히 체크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10월 달에 계획했던 정식 운항이 내년에 미뤄져도 시범 운항을 충분히 하자. 그래서 안전을 담보하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은 내년 3월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얼마 전 입추가 지났음에도 폭염은 가실 줄 모르는데요. 시민들은 극장과 도서관 등을 찾아 무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도 주말 경로당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 중인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의 한 영화관. 방학을 맞은 학생과 부모들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더워가지고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려고 왔어요. 학원은 에어컨 트는데 조금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좀 힘들어서 쉬려고 여기 왔어요. 달콤한 팝콘을 손에 들고 상영관으로 입장합니다. 바깥 온도는 35도에 이르지만 극장 안은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극장이 너무 시원하다 못해 춥기까지 해서 그냥 습한 기온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깝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낮 없이 계속되는 찜통더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성북구는 주중에만 운영하던 경로당을 주말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주 많이 덥습니다. 경영에서 37도? 예, 엄청 더워요. 우리 노인들 다 해드리라고 일주일 내 해드립니다. 그러고 또 이제 더울 때는 수박도 좀 사다 드리고 시원한 거. 주말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방 중입니다. 구순의 어르신들이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불볕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연일 꺾이지 않는 무더위에 성북구청에서는 전방위적 폭염 종합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복지과에서도 주말에 경로당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곳에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성북구는 폭염 대응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다음 달 8일까지 주말 경로당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파입니다. 서울시가 전기차 90% 충전 제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출입 제한입니다. 우선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관리 규약준칙을 개정하고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는 9월부터 충전율을 80%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4억 3천만 원에 사고 팔았지만 3억 원으로 거래 신고하다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과태료 2천만 원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년간 부동산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017건을 적발, 40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거래 가격 거짓 신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종로구가 오래된 건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공사를 하면 비용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사비의 최대 80%,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이며 무허가 주택이나 재개발 지역,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건물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